딥페이크 명단, 딥페이크 학교 명단 연관 검색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텔레그램 가입자 증가 폭도 역대 최대를 찍었다고 하고요. 3분의 1 정도가 10대 이하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변호를 하는 건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특히 인하대에서 요즘 딥페이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언론에 따르면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피해 사례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주로 텔레그램에서 지인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딥페이크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범죄들은 굉장히 무겁게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요즘 조금만 검색을 해보더라도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그 앱이나 그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워터마크를 삭제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접하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혜은님 말씀처럼 요새는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최근에 쇼츠에서 그 오징어 게임 장면을 패러디한 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 영상을 봤는데요. 저도요. 이런 유쾌한 목적의 패러디가 아니라 성범죄에 쓰인다면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본인도 피해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고 계시고 네이버나 유튜브에 딥페이크라고 검색만 해봐도 딥페이크 명단, 딥페이크 학교 명단 이런 것들이 연관 검색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8월에 텔레그램 가입자 증가 폭도 역대 최대를 찍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10대 이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있었던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이슈 때문에 호기심에 가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호기심에 하는 행동이 얼마나 피해자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인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범죄 사안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 딥페이크 성범죄 이 사안에서 처벌 대상은 정확히 누군가요? 처벌 대상은 반포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들, 그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 N번방 사태 있었던 기억하죠. 이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신설된 규정입니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는 형이 조금 더 무겁게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은 약간 용돈벌이로 몇천 원씩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영리 목적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단순히 친구한테 10,000원을 받고 팔았다 이런 사정만 가지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같은 형태로 반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수인을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거나 하면은 그만큼 영리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용돈벌이용으로 친구한테 돈을 받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공하는 친구가 한 사람한테만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렇다 보면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영리 목적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처벌 수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작 반포한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처벌받을 일만 남은 건가요? 구성 요건을 보면 그냥 제작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 처벌이 되는 차이가 거거든요. 있네요. 내가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내가 단지 반포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만 해서 수사기관에서 믿어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는 그런 변소를 인정받기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조금 억울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변호사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런 범죄들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실무례가 확립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수록 초기에 대응
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사람을 촬영한 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저장하고 시청하는 측면에서는 처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이 딥페이크 영상을 보고 저장하고 또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받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근데 왜 성범죄와 다르게 처벌 형량이 낮은 건가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딥페이크 영상물은 그 사람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직접 그냥 딥페이크 영상물을 뭐 만들기만 한 거라면 그때는 내가 이제 영상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이게 처벌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실제 사람을 몰래 찍는 거는 그 사람의 신체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만, 사실 이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체 같은 것이 뭐 제작된 가공물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동일하게 처벌해야 되느냐, 차이를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근본적인 이 방지 재발 대책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결국은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지 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했을 때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7년 이하로 바뀌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는 않지 않을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영상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 단계에서부터 강제하고,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영상물은 인터넷에서 유통될 수 없도록 권한을 관리자들한테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벌 강화에만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범죄는 어떤 식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사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면서 수사가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성적인 그런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제작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영상물로 수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재미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이 범죄는 크게 처벌을 받고 있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나오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검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텔레그램이라고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런 범죄에는 나아가지 않으시도록 꼭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